다양한 연령대가 가질 수 있는 이 다양한 연령대에 맞춘 혁신성은 무엇일까?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지퍼나 단추를 갖다 채우기 어려우니까 그걸 자석화한다 라든가, 아니면 MZ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구화된 체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디자인, 그리고 또 하나는 소재예요. 반갑습니다. 김상미 교수의 창업톡. 오늘은 의류 분야로 현재 예창폐, 청창사,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도전하는 분들에게 합격할 수 있는 아이템과 타겟을 정하는 방법, 그리고 플랫폼화까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사이트를 좀 열어봤는데, 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 붙으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모수는 어린이에요. 어린이인데 사실 어디에 해당하냐면 영유아가 있고 유아가 있고 어린이가 있죠. 근데 이 중에 옷을 입히기 조금 불편한, 옷을 입히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룹이 어딜까요? 당연히 신생아죠. 신생아에서 영유아 단계 아이들은 단추를 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단추 대신, 지퍼 대신 자석을 갖다가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그거로 붙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한테 전화 문의하시는 대부분의 디자이너 분들이나 아니면은 의류를 창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대표님 제가 제 브랜드를 론칭하려고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죠? 그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브랜드 론칭은 어려운데 이거는 가능해요 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타겟을 잘 정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아이템은 타겟이 누구예요? 영유아예요. 영유아, 신생아부터, 그리고 1, 2세 아이들은 옷을 입히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단추를 막 이렇게 온갖 아이를 꼬셔가지고 집중하게 하고 단추를 끼우느니 어때요? 자석으로 딱 붙이는 이런 케이스에 난 옷을 만들겠다. 이분 예창폐 합격했고요. 그리고 청창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도화가 돼 있어요. 이 고도화란 표현은 뭐냐면 실제로 20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뭘까요? 타겟에서. 20대 여성들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20대 여성들이나 20대 남성들의 체형이 어떻게 바뀌었죠? 예전에 비해서 육식도 많이 하고 또 영양 상태나 운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키도 크고 이 몸집도 굉장히 이렇게 좋아졌죠.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던 한국 남녀의 표준 키, 체형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서구화가 됐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20대 여성들의 예를 들어서 셔츠를 입었을 때 약간 바스트가 있는 분들은 어때요? 셔츠가 좀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셔츠의 벌어짐을 방지하는 단추, 이거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벌어지는 것을 갖다가 약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의 셔츠라는 부분들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붙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뭐 영유아 대상으로 단추 끼는 거 불편하고 지퍼 올리기 불편했을 때 이런 건 붙는데 왜 디자이너 브랜드는 안 될까요? 돼요.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서 강원동가 쪽에서 되신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자인 패턴이었는데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패턴을 가지고 붙은 분도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피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디자이너인데 예를 들어서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이 크리에이티브적인 사고를 가지고 만든 디자인, 이것도 좋은데요. 이 디자인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이냐 라는 부분을 좀 고민한다라고 하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든다. 전 세계인 모두가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패턴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거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해결한 이런 아이템들도 됩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타겟을 잘 정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실제로 이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혁신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디자이너로서의 나의 크리에이티브적 디자인들을 만드는데 이 디자인이 그냥 나의 정신세계와 나의 어떤 창의력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을 입는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좀 트렌디한 뭔가 누구나 봐도 알만한 이러한 것들을 조합해서 내가 디자인을 한다거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류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그재그나 에이블리나 이런 플랫폼들 또는 2030, MZ를 타겟으로 했던 무신사, 우신사 뭐 이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와 있는데 이미 이 에이블리가 있는데 에이블리를 만드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내가 키높이에 관련된 제품을 사고 싶었어요. 그러면 키높이를 하는 브랜드를 하나 딱 픽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키높이 관련된 의상과 신발과 예를 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브랜드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되겠죠. 왜 될까요? 여기에 대한 시장을 먼저 봐야겠죠. 키높이 브랜드들, 예를 들어서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키를 갖다 좀 크게 보이기 위해서, 키가 큰데 키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신는 신발, 그리고 바지,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브랜드들을 한꺼번에 모으는 플랫폼도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5060을 대상으로, 6070을 대상으로, 6070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왜? 시니어가 65세부터인데 65세부터 70세까지 이제 뭐 60대도 청년이라고 하는 뭐 이런 시대다 보니까 요 분들이 모여 있는, 이분들이 입을 수 있는 브랜드인데 약간 실장님 룩이라든가, 왜냐하면 날씬하고 자기 관리 굉장히 잘하신 시니어들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입을 수 있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런 실장님 룩, 그리고 또 하나는 좀 힙스러운 스트릿 패션을 좀 이렇게 너무 점잖지 않게 입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패션 아이템들을 모아서 또 하나의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2025년도는 실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도입한 해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000만 정도가, 뭐 다른 기관에서는 1200만 정도의 시니어가 현재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000만 시니어를 위한 이 패션, 이 플랫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타겟으로 나는 의류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잡을 건가? 예를 들어서 영아, 유아, 키즈도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도 있었고요. 그리고 MZ도 있었고요. 다양한 연령대가 가질 수 있는 이 다양한 연령대에 맞춘 혁신성은 무엇일까?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지퍼나 단추를 갖다 채우기 어려우니까 그걸 자석화한다 라든가, 아니면 MZ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구화된 체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디자인, 그리고 또 하나는 소재예요. 업사이클링이나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신소재가 아니라 기존에 사용했던 뭐 폐플라스틱이 됐건 아니면 의류가 됐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옷을 만든다. 이것도 가능하죠. 왜? ESG나 아니면은 지속 가능한 지구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패션 소품을 만들어서 대박이 난 브랜드도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프라이타. 너무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것과 가치 소비라는 부분에 두 가지 포인트가 맞아서 글로벌하게 대박이 났죠. 마지막은 플랫폼입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로 에이블리나 지그재그나 무신사, 우신사처럼 타겟이 명확하죠. 그런데 이 플랫폼들의 특징은 뭐예요? 실제로 타겟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현재 타겟층 중에 패션에서는 약간 소외되고 있다? 아니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예요? 시니어죠.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좀 젊은 친구들 브랜드 가서 옷을 입는 것보다는 시니어스러운 옷이지만 그들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플랫폼에 모이게 하는 것도 좋고요. 또는 뭐가 있죠? 실제 아직은 플랫폼으로 모이지 않은, 예를 들어서 체형 관련된 다양한 이 브랜드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에이블리가 초창기에 플랫폼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걸 했었죠,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에이블리가 사입에서부터 배송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요? 대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사업자를 갖다가 정식으로 내고 뭔가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테스트 마케팅을 하고 싶을 때도 에이블리는 상당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잘 팔리는 남의 브랜드의 제품을 컨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입이라는 서비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약간 컨닝할 수 있고 거기에 광고를 붙이면 어때요? 매출이 상당히 높죠. 근데 문제는 광고비만큼 매출이 높고 나의 매출의 대부분이 광고비로 빠져나간다라면 그건 약간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시장 안에 진입하고 시장의 트렌드를 볼 수 있다는 점은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신사가 왜 우신사를 만들었을까요? 실제로 무신사, 우신사가 왜 분리됐는지, 그러면 우신사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분리되면 좋을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형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아니면 각각에 맞는 이 패션 성향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플랫폼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묶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는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이 정부 지원 사업들 중에 가장 많이 선정된 아이템이 플랫폼이에요. 이건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2025년도도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해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류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했었는데 의류 라벨 만드는 브랜드도 붙었고요. 그리고 의류를 만드는 모든 공정에서 조금 혁신성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 고민해서 지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우리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의류 관련돼서 현재 예창패, 청창사,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준비하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